안녕하세요. 지하에서의 2일차입니다. 오늘은 트빌리시를 떠나서 근교에 있는 곳으로 한번 여행을 다녀보려고 하고요.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Next station. 여기 이쪽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스들이 다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무츠에타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되고요. 가는데 드는 돈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게 버스표인데 2라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면 이제 근교까지 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조지아어로 돼 있어가지고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행히도 버스 기사님들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무츠에타 간다고 하니까 다들 여기에서 타라고 알려주셨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서서 탈 수 있나 봅니다. 얼마 걸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대로 가보려고요. 일단은 무츠에타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들어오면서부터가 되게 조용합니다. 이 골목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도를 벗어나서 근교로만 넘어왔을 뿐인데 역시 이렇게 바로 효과가 있네요. 어제는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그 정도의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엄청 좋아요.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어제 트빌리시를 돌아볼 때는 완전 유럽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런 마르슈르트카 같은 거를 타다 보니까 또 약간 중앙아시아의 느낌도 조금 들어가 있고, 진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그리고 스페티츠 호밸리라는 성당입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봤는데 벌써부터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여기도 지금 여기 새들 기적인 소식이 들리세요? 지금 여기 새들 기적인 소리 들리세요? 야, 진짜 힐링이다, 힐링. 그리고 다른 수도원으로 또 넘어와 봤습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조지아의 전통 음식 만두이고 이게 조지아의 전통 빵 중에 하나이거든요. 양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나게 큽니다.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국물을 못 먹는데 망했다. 맛이 좀 특이합니다.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먹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양 진짜 많다. 아까 그렇게 많이 쳐먹었는데 45.1라리 한국 돈으로 한 2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시킨 거 치고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지아 치고는 조금 비싼 가격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할 일 다 끝내고 수도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앱이 무한 로딩입니다. 지금 결제해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씨발. 일단 현금으로 결제하는 쪽으로 했거든요. 다행히도 아까도 호객꾼 아저씨가 오셨는데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현금 결제로 이제 처리가 돼가지고 택시가 오고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아까 전에도 한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왕복에다가 거기에서 사진 찍어주는 거랑 다 포함해가지고 20라리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택시를 부른 이후였습니다.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즈바리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무츠에타의 핵심 관광 스팟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오기가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다들 택시를 타고 오시거나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 야, 근데 여기 풍경 보이세요? 진짜 광활합니다, 진짜. 조지아의 별명이 또 저렴한 스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대충 그 느낌이 조금 나네요. 근데 한 가지 짜치는 게 저기 한국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는데 말 한 마리 엄청 큰 데가 있어. 아니 진짜 제 앞에서 이렇게 풀 뜯어먹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처음이야 이렇게. 진짜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사람을 찌끄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관을 볼 때마다 이거를 카메라에 다 담아갈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진짜 이걸 또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쪽에서 보시면 또 저렇게 광활하게 산이 있거든요. 같이 보시면 또 느낌이 이렇게 오는데 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즈바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무츠에타 시내로 돌아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들이 영어를 좀 잘 할 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소련 시절의 분들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시고 러시아어를 하면 좀 알아듣는 경우가 좀 있으셔가지고 러시아어로 소통을 좀 하다가 안되면 파파고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택시 요금으로 11.4라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20라리를 드리면 8.6라리를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사님이 저한테 5라리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밖에 안 주시냐, 20을 받았으면 8.6을 돌려주셔야지 왜 이거밖에 안 주시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길래 파파고를 돌려가지고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받아냈습니다. 다행히도 조지아 분들이 러시아어가 아니라 다행히도 조지아 분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편이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경우에는 아직은 안 통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러시아어를 조금 할 줄 아시거나 뭐 조지아어를 좀 익혀오시거나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아까 물건 사러 갔을 때도 할머니가 영어를 잘 못하셔가지고 러시아어로 조금 얘기를 하니까 약간 알아들으셔가지고 어찌저찌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급하게 오느라고 못 찍었는데 우선 전철역이 광공호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높아요. 이것도 약간 수련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옛날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벙커 만들듯이 전철역을 엄청 깊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가보면 전철역을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빌리시에서 운전하기 안 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든 게 차가 엄청 많습니다. 트빌리시. 그리고 차선도 안 좋아가지고 교통이 진짜 복잡해요. 여기서 렌트했으면 저 한국에 못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지나가지? 와, 아까 먹고 맛있어서 또 먹으러 왔습니다. 아까는 관광지에서 조금 비쌌는데 여기는 10랄이고요 이게 하나로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아이폰 17이랑 크기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 되거든요. 양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결국 다 못 먹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남은 건 이렇게 포장이고요. 마트에 잠깐 장 보러 왔습니다. 물 1리터짜리가 1,000원. 이게 좀 비싸네. 500ml짜리가 한 400원 정도? 이게 조금 더 비싸고. 제로콜라가 한 1,000원 정도. 그리고 1리터짜리가 한 1,5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술 저렴한 거는 한 1,200원. 이거는 2,000원 초반대 정도. 이거는 한 3,000원 안팎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과자들 한번 볼까요? 이것들 러시아 과자인 것 같은데 얘가 한 4,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초코파이도 있네요. 초코파이는 수입품이라서 조금 비쌉니다. 얘가 한 7,000원 정도 되고요. 과자들이 있고, 방에다 짐 좀 풀어놓고 휴대전화 좀 하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가 여행경보 2단계 지역이고, 그래도 유럽은 유럽이니까 조심해서 다니려고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관광지 위주는 밤에는 안전한 편이라고 해서 가서 사진만 좀 찍고 이렇게 좀 산책 좀 하고 다녀올까 합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어제처럼 날씨가 그렇게 춥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좀 여유있게 보다가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또 밤에는 이런 모습인 줄 몰랐는데 도시가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와, 야경이 미쳤는데요 진짜. 와, 진짜 아, 소리가 진짜 크게. 아,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 일단 이렇게 다 마치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산 거 몇 가지, 오늘 산 것들 몇 가지 자랑 좀 할까 봐요. 자, 우선 PSG 유니폼입니다.
여기가 또 축구선수 흡입차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선수 이강인 선수랑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조지아에서는 이 정도의 스타가 정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엄청난 영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의 손흥민님 이상으로서의 엄청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지아 모자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